자, 2학기말 성적 처리입니다. 네, 성적 처리인 거고요. 먼저 선행 작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차와 2차 지필평가에서는 결생에 대한 거라든가 동점제라든가 성취율 이런 것들이 생략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결생 인정점 부여 관리죠. 네. 그리고 먼저 이제 제일 우선되는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적 처리 선행 작업 되어 있고요. 성적 산출, 선행 작업 관리, 뭐 분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된 게 기준명 관리입니다. 기준명 관리인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기준명 관리를 해놔야 되는데요. 학기말 성적 산출을 위해서는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 기준명은 학기말, 뭐 1학기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성적 구분 학기말이 되겠고요.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이 있는데 석차 등급 또는 점으로 표기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학교의 그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요. 하는 거고 소인수 과목 즉 13명 이하인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석차 등급을 내겠다. 아니면 점으로 등급 없이 점으로만 하겠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성적 처리 작업을 막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마다 석차 등급을 안 하고 점으로 표기했는데 석차 등급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성적 산출 이 기준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해당되는 자료 다 역순으로 없애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으로 하시는 건지 점으로 표기하는 건지 요거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으로 표기하시죠. 그런데 석차 등급을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한다라는 거고요. 처음인 만큼 중요합니다. 요거는 꼭 확인해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필평가 1차 지필평가, 1차와 2차 지필평가는 여기서는 이제 미반영이 되는 거죠. 요거고요. 네. 성적 선출이 하면 뭐냐라고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서 등급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 과목별 표준 편차, 뭐 등급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성적 선출이 합니다. 산출명 기준명 관리에서 요거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성적 구분란 학기말인 거는 한 학기 하나만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준명 산출할 즉 1차 지필평가 자체 성적, 2차 지필평가 자체 성적이 아니라 학기말 성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위탁 학생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위탁 학생의 성적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기말이라고 하는 이 기준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 산출이 마감되어 있다. 근데 나중에 이거를 뭐 삭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역순으로 가서 자료를 없애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소인 선택 과목에서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쵸?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란을 석차 등급 다시 보겠습니다. 석차 등급 또는 점으로 표기죠. 점으로 표기로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인수 과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뭐 A라는 과목이 있고 B라는 과목이 있는데 뭐 A라는 과목 석차 등급을 하고 B라는 과목은 점으로 하고 이건 안 됩니다.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두 과목에서 한 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인 선택 과목이 여러 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점, 어떤 설정 등급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는 아마 점을 포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석차 등급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가정통신문에 관련된 거죠. 네. 그다음에 성적 산출 고사 영역명 관리인데요.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딱 보시자마자 제가 여기 나이스 화면에서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죠. 고사별 교차 설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했으면 2차로, 2차로 했으면 1차로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정말 몇 번씩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왜냐면 나중에 결시장 인정점 산출과 관련돼서 이것이 반영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 말씀드립니다. 1차는 2차로, 2차 했던 거는 1차로 이런 거고요. 고사별 교차 설정한다는 거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 산출 대상 고사 영역 관리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나이스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적 담당 선생님께서 요 성적 자료라든가 나이스 매뉴얼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각각의 어떤 활용 팁 같은 것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감되지 않은 고사 영역명은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되어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죠. 아까 강조님 말씀드린 거죠.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별 과목별 선천 산출을 위한 평가 반영 비율은 100%. 그다음에 학기말 선천 산출을 위한 반영 비율은 그쵸? 이거 100%고요. 아, 제가 말씀드린 요거네요. 네, 교차 설정 요거. 요건 100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100이 된다는 요 말씀인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요거죠. 결시생 인증점 산출을 위해서 고사 기준 영역란은 반드시 교차로 한다. 고사명 교차로 한다. 요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2차 지필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요것도 이제 나이스 매뉴얼에 있는 거 제가 첨언한 건데요. 한 학기에 한 번만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 해당 지필평가에 결시할 모두 결시 기준으로 해서 인증 설치내므로 기준고사 영역에서 기준고사 영역 입력 여부는 학교 정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차는 안 보고요. 2차 지필평가 때만 보는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지필평가를 한 번만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지필평가에 이제 결시하게 되면 모두 결시가 되는 거죠. 네. 모두 결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뭐 결시형 인정점에 대한 어떤 산출 기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준고사 입력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대개는 넣으시죠. 네. 2차 지필평가 한 번만 봤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예요. 2차 지필평가 한 번만 봤는데 기준고사 영역을 공란으로 줘도 되고요. 아니면 2차 지필평가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내용도 첨언해 드렸어요. 네. 그리고 1차 보고 2차 보고 두 번 보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한 번만 보는 경우에는 자, 요 내용에 따라서 기준고사 입력 여부는 학교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각각 중요한 거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적 산출 학생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포함이냐 포함 안 함이냐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업교육 위탁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학생이 수강학생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뭐 문제될 게 없는데 포함한 상태다. 수강학생 편성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드시 포함 안 함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직업교육 위탁 학생. 왜냐면 학기말 성적이 나중에 추후에 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그래서 대상자 포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더 첨언을 해놨습니다. 학적 변동자가 발생한 경우에 산출 여부를 포함해 정한다라는 거죠. 지필평가 기간 중이나 이후의 자퇴상은 일단은 시험을 치렀다. 그러면 수강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지필평가를 치르지 않았다. 그럼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학기말 성적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 안 하노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적 매뉴얼에 있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더 보시라고 제가 첨언해 온 건데요. 학교 밖 교육, 직업과정, 위탁교육, 병원학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소속교회에서 수강하지 않는 위탁학생과 학기말 성적을 위탁기관으로 산출하는 학생은 포함 안 합니다. 그리고 위탁학생이라 하더라도 소속교회 성적 산출을 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포함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꼭 확인하시면서 포함이냐 포함 안 함이냐 구분 지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시생 인정점 부여 관리 기준인 거고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나이스 화면에서 기초되어 있는 거에서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고사 영역 점수 일반 결시입니다. 평균 점수 비율이 있는데 전제가 당일고사 미실시 전입생은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전제 하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결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모두 결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가 대단히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만학교에서 요거를 해서 수동 산출합니다. 한 거고요. 요 부여 기준에 대해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산출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또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더 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물론 1차 지평과 2차 지평관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는 거고요. 학기 말인 경우에 제가 하는 거니까요. 일반 결실 경우에 기준고사 영역별 점수, 평균 점수 비율, 인데요. 제가 근무할 학교에서는 평균 점수 비율로 합니다. 난이도 차를 반영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할지는 학교에서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조되어 있죠.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중에 따라 산출을 한다. 되는 거죠. 네, 어떤 걸 선택하는지 모두 교시도 마찬가지죠. 네, 있다는 거고요. 모두 교시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이렇게 평균 점수, 과목의 최하점,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대단히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적 산출 단위 관리 보시면 이게 4세대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산출, 분리 산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혹시 성적 산출하실 경우에 혹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일반 고등학교는 기본 옵션이 통합 산출입니다. 통합 산출을 하시는 거고요. 무학년제 같은 경우는 통합 산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분리 산출을 하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는 어차피 학과가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학년제가 아닌 과목에 대해서는 분리 산출하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분리 산출 선택할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 산출일 때는 성적 산출 처리 단위가 안 나타나지만 분리 산출일 경우는 이렇게 성적 산출 처리 단위가 나타나요. 학년별, 계열별, 학과별 때문에 어, 일반고는 어차피 학과가 하나잖아요. 7차 일반 하나이죠. 그 때문에 분리산출하고 학년별 하시면 어차피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산출에서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무학년제 과목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은 반드시 통합산출입니다. 라는 거고요.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무항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과목에 동일 단위수고 그 단위수가 이제 1학기, 2학기 각각 다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계사 같은 경우에 뭐 2학년, 3학년이 듣는데 1학기 때는 3단위, 2학기 때는 2단위가 2학년 이렇게 하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 세계사에 대해서 뭐 1학기 때는 3단위, 3단위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예시 들은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계사 같은 경우에 2학년에 뭐 2학년 1학기 때 2단위 3단위를 할게요. 2학년 1학기 때 3단위, 2학년 2학기 때 2단위, 3학년 같은 세계사는 3학년 1학기 때 3단위, 3단위. 그러면은 1학기 때는 2학년이고 3학년 동일하게 다 3단위잖아요. 하지만 학년의 총 단위수가 3단위, 2단위, 5, 3단위, 3단위이기 때문에 6이 되는 거죠. 학년의 총 단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학년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과목명에 학기마다 단위수도 같아야 무학년제인 거고요. 그래서 그 총 단위수가 다른 경우에는 무학년제는 아닌데요. 이럴 경우에 세계사를 예를 들었는데요. 2학년 때 1학기 3단위, 3학년도 1학기 3단위. 어쨌든 요 학기만큼은 동일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는 분리산출로 하셔야 됩니다. 네, 분리산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2학년 2학기 세계사는 2단위, 3학년 2학기 때 세계사 3단위잖아요. 단위수 다르니까 이때는 뭐 통합산출, 분리산출 어떤 거 상관없고요.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으세요. 무학년제는 아닌데 무학년제 총 단위수 학년에 대한 총 단위수 다르기 때문에 무학년제는 아닌데 공교롭게도 해당 학기에 단위수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리산출이라는 게 맞고요. 그 외에는 다 통합 산출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 산출이 기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학년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저희 학교에서는 분리산출했습니다라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이 무학년제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심 말씀드리고자 더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팁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불이산출은 그래서 여부에서 통합산출은 동일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성적 산출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나이스 매뉴얼 이게 조금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고에서 학년별 같은 과목이면서 같은 단위수 무학년자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가져왔습니다. 이건 그 매뉴얼에 있는 거를 제가 첨언한 건데요. 자, 분리산출 여부에서 통합산출은 동일한 교육과 교육과정에서 과목명, 학 단위수, 수강시 단위수는 1학기, 2학기 다 같아야 됩니다. 어, 이제 통합산출은, 네, 과목명, 단위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 됐을 때 학년에 관계없이 수강자로 인하여 성적 산출하는 방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학년제를 하는 과목은, 자, 무학년제는 학년이 다르다, 2학년, 3학년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과목명, 학기마다 단위수도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산출이 기본 옵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학년제 같은 경우는 과목명과 학기별 단위수까지 다 같은 경우에
통합 선출한다. 라고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고는 통합 선출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고요. 그리고 분리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별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명이 같고 1학기, 2학기에 합한 총 단위수가 다른 경우인데 공교롭게도 해당 학기가 단위수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분리산출을 해서 학년별로 하는 거죠. 예. 아마 이거 조금 이해 안 되시는 경우가 생기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 주시면은 다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산출과 불산출 있다. 그리고 통합산출은 일반고에서 기본 옵션이다. 지금 되고 무학리 역시 통합산출한다. 라는 거고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무학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 좀 드렸고요. 성취율 관리 보시면 자, 고정 분할 점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학교 단위 산출 분할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변동 분할 점수라고 했는데 학교 단위 산출 분할 점수가 변동 분할 점수의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정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90, 80, 70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 단위 산출 분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성취율에 대해서 요거 해당되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요.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87, 76, 65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양교과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동점자 처리 규정 등록 있죠. 자, 나와 있는데요. 뭐 검증하게 되면은 제대로 설정되는지 검증할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보시면 방안 순위가 있고요. 방안 내 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여기서 뭐 집필 수행인데 이게 방한수이다 하면 여기 들어가서 1순위, 2순위 적용되는 거고 여기서도 동점자가 걸러지지 않았다. 그러면 두 번째 순위 가서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 순서에 따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고 여기서 안 되면 또 두 번째 가서 또 하게 되고 여기서 안 되면 마지막 세 번째까지 이렇게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미적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점자 처리 규정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되어 있겠죠. 자, 자,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 지필평가 배점순까지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이에요. 지필평가 배점수를 지정할 경우에 결생의 인전점은 점수만 존재하고 실제로 배점 정보 없잖아요. 때문에 배점 정보에 대해 의해서 해당 고사를 응시하는 학생이 우선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가끔씩 좀 질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점자 처리 규정 같은 경우는 뭔가 석차 등급 선출하는 그럴 경우에 좀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때문에 체육예술교과고는 일반 선택 과목과 교양 과목, 전문교과 2, 전문교과 3 이건 특수교육에 해당되는 거고요. 공동교육 과정은 제외됩니다. 석차 등급 선출하지 않으니까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요 분할 점수에 대한 거는 교양국가는 산출하지 않고 분할 점수는 교양국가는 이수했느냐 P, 이수하지 않았느냐 F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외된다는 거고요. 동점자 처리 규정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은 제외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자, 학기말 성적 처리 계속 볼게요. 자, 이게 앞서는 이제 선행 작업이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 처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생 인정점 부여 관리, 인정점 관리 있죠? 해당되는 기준을 놓고 이제 실제로 성적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생이 없는 과목도 인정점을 부여해야 됩니다. 네, 해야 이제 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에는 기준 점수고요. 뒤에는 인정 점수가 되겠죠. 넣기만 되는 여기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 자, 여기죠. 네, 보시면 일단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네, 인정점 산출 시에 인정점이 만점을 초과한다. 만점까지 부여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제가 부정행위 발생으로 이제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0점이라든가 학교에 정하기 나름인데요. 처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지필평가 성적관리에서 잔금을 해제한 다음에 거기에 비고란에다가 해당되는 사유, 그다음에 인정점 넣고 해당되는 사유, 뭐 내부 결제가 있으면 내부 공문까지 해서 넣으면은 와서 이제 나중에 소명대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그럼 인정점 어떻게 할 거냐? 특정 학생이 0점 처리될 경우에는 보시면 최하점이 0점을 변경되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인정 결시 학생에 대해서 미인정 결시 학생에 대해서 뭐 최하점이 마이너스 1점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부정행위로 해서 특정 학생이 0점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최하점이 뭐 8점이었다. 하는데 8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7점이 되는 거잖아요. 7점이 아니라 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결생에 인정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의된다는 건데요. 요건 학교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 발생으로 해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0점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신 가운데 그런데 요거는 요 학생에 대해서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최하점이 변경돼서는 안 된다. 아까 8점인 과목에 대해서 그대로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미인정 결시 7점 주겠다. 라고 한다면 7점 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다. 이 과목에서 어쨌든 0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부정행위 발생이지만 이게 받은 점수다. 0점이. 따라서 역시 최하점도 역시 0점을 하는 게 맞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학교에서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자, 요것도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생이 없어도 부여함을 해야 이제 선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수동 입력하셔야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결생 인정점을 수기 산출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필병과 과목관리에서 총점과 응생수, 여기 나오는 응생수가 순수 응생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총점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지필병과 과목관리에 나와 있는 평균은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상하게 떴네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보시면 차점의 기준이 자 아까는 이제 미인정 결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점 있을 수 있는데 최소 몇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 몇 점으로. 자 이럴 경우에는 재시험 등으로 인해서 특정 문항 배점을 오류가 있는 문항 배점을 0점으로 하고 재시험을 다른 그 오류가 발생되는 문항을 0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문항의 그 다음 문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배점을 다시 줘서 시험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재시험 등으로 특정 문항이 0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최소 배점이니까 0점인데 이 0점 인정할 거냐 했을 때는 이때는 아닙니다. 이때는 차점의 기준이 최소 배점인 경우에 재시험이라는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해서 배점이 0점 된 거긴 한데 이 재시험에 대한 문항이 이 0점에 해당되는 문항으로 다시 해서 배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배점을 나이스가 0점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 수기로 해가지고 미인정기 인정 산출할 때는 최소 배점을 원래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려요.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 특정 학생이 0점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이 학생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0점 됐고 최하점이 마이너스 1점이다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최하점이 0점을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0점이 될 수 있어서 유예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건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의 최하점을 기존대로 예를 들어서 8점이다. 거기 마이너스 1점이 7점 주겠다. 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경우는 어쨌든 그 학생이 0점을 받았기 때문에 최하점 역시 0점으로 바뀐 거다. 따라서 미인정 계시하는 친구들도 역시 0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선택이지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차점의 기준이 최소 배점인 경우에는 이때 선택사항 아닙니다. 재시험 등으로 특정 문항 배점이 0점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문항을 추가로 만들어서 배점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배점을 당연히 특정 배점 0점 했으니까 나이스는 0점 인식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 차점의 기준을 최소 배점하는 경우 그런 학교에서는 미인정, 인정점 관련해가지고 최소 배점을 다시 원래대로 수기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내용이 실제로 성적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이라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도 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다고 생각하기 들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려고 제가 잘 설명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대한 이해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성 인증증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창을 누르시게 되면요. 예, 학생 설명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 점수가 70.9다. 인정점이 70.9죠? 그 부여 정도가 100이라는 것은 100%죠. 인정점, 인정결이니까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도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한 표시 있죠. 지필 수행 점수 누락 학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학기말 작업이기 때문에 지필이나 수행에서 점수가 누락된 학생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누락자 보기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조 산출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마감함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준비한 다음에 산출하고 마감함 누르게 되면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산출 대상자 인원수 확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246, 그다음에 247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246은 뭐냐면 뒤에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뒤에 있는 246은 수강 학생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생 수인 거예요. 수강 학생 편성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에 대해서 수강 학생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여기선 없는 게 맞는 거죠. 그 학생들은요. 그리고 앞에 246명이다라고는 성적 산출에 실제로 포함된 학생 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 위탁 학생이 수강생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도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건데요. 만약에 직업교육 위탁 학생이 수강생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247명 안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수강생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47명 안에 들어있는데 대신에 그 친구들은 성적 산출에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학생들만큼 누락되겠죠. 아니면 전출이라든가 그래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누락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실제로 성적 산출에 포함된 학생 수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수강생 자체로 편성되어 있었던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교육과정의 편성과 성취적 유형이 벗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도요. 소인수 과목 처리 구조를 점으로 표기하는 선택권은 석차 등급 대신에 점으로 표기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석차 기준명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성적 담당으로 요 작업했을 때 이거를 실수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연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의 이제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적 산출 기준명이 제일 먼저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요 이후에 작업을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실제로 소인수 과목인데 이게 등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점으로 표기를 하는 것을 이제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 있었는데 등급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놓친 겁니다. 점으로 표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석차 등급 즉 학업성적 관리 규정과 맞지 않게 제가 석차 등급 해놨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요? 맨 앞에 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뒤에 거보다 다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대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기준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능력 단위로 넘어갈게요. 네. 직업교육 위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말에 성적이 오게 되거든요.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빠지는데 추후에 직업교육 위탁 과정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 반영할 때 조금 이렇게 복잡하셨을 거예요. 아마 1학기 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께서도 2학기 때 저한테 메신저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거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익숙하시면 될 텐데. 자, 진로 선택 과목인데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1, 2. 그렇죠? 1은 이제 특목고, 그다음에 그 예, 특목고, 그다음에 2는 이제 특성화고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왜 이 과목이 진로색 과목이냐 하는데 공동교육 과정에서 일반 고학생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그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요구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과목이라는 것은 특목고는 특목고 학생들만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만 그렇게 해당되는 학생들만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등급이 나오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 번씩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교양교과 이수 기준 관리입니다. 교양교과 과목 같은 경우는 P, F 되잖아요. 이수했냐 안 했냐. 왜냐면 현재에서는 교육과정에서는 이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이수했다. 라면은 이수 P로 해줍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기말 성적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교양교과 이수 처리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요거 강조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기말 성적 처리 작업하실 때 최종적으로 작업 끝내기 전에 교양교과 이수 처리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1시간에도 그 학생이 들었다라면 필요한다는 것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교양교과 이수 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기 말 성적 산출 이전에 전출했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수 처리 대상 아니죠. 왜냐면은 교양교 이수 처리는 이제 학기 말까지 가서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근데 대신에 이 학생이 어, 저희한테는 만약에 저 학교는 이제 전출생이 되는데 그 해당되는 학교는 전입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기 말 성적 처리하기 전에 1시간이라도 그 학교에 해당되는 교양 과목을 들었다. 그럼 그 학생은 또 이수되는 거예요. 그 전입교의 교양 교과목에 대해서요. 그쵸?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양교과 이수 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 학기 말 성적 산출 이전에 전출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당연히 이제 F가 되는 거죠. 전출교에서는요. 근데 전입교에서 그 전출생이 갔는데 학기 말 성적 처리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11평가 뭐 보기 전에 갔다라고 한다면은 학기말 선출처리 이전인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 전입교에서 교양 과목을 1시간 들었다. 그러면은 그 경우는 이제 이수가 되는 거죠. 여기 전출교에서 학기말 성적처 산출이 완료되고 온 전입생 이런 전입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본교에서 전입교에서 교양교과 이수처리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적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탁교육교의 성적, 즉 학기말 성적 다 가져왔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 학생도 처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위탁 학생들은 수강생 편성이 많이 제외되어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조금만 첨언해 드립니다. 이거 기능 개선된 건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죠. 전출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다 완료하고 온 전입생이 있을 수 있고요. 위탁교육기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기말 성적을 다 하고 복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전입생이 예를 들어서 한 7월 뭐 17일, 7월 18일 날에 방학식이다. 라고 한 다음에 하는데 7월 14일에 온 거예요. 근데 학기말 성적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14일에 왔으니까 14일부터 18일까지 요 기간에 대해서 출결 처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3세대 때는 수강생 편성에서 출결만 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세대 때는 수강생 편성에서 학생 출결 편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기능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위탁 학생이 어, 1월 초에 뭐 1월 5일 날에 졸업식인데 뭐 12월 26일 날에 끝나고 온 거죠. 크리스마스 끝나고 12월 26일 날에 복교한 겁니다. 모든 성적을 다 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거기 다 끝나고 온 거죠. 그러면은 12월 26일부터 1월 초까지 마찬가지로 복교한 그 원조교회 학교 출석해야 되거든요. 출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강생 편성에서 학생 출결 편성 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마치 3세대 나이스에서 수강생 편성에서 출결만 잡는 기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내용이 나온 김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취선조 마감 관리죠. 자, 여기 보시면 승인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학기말 성적입니다. 학기말 성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학부생 학부모 서비스에 관련된 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승인 요청 다 한 다음에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활용 팁 중요합니다. 성적 산출 완료한 다음에 교양교과 이수 처리, 그쵸? 그 다음에 전입생이나 위탁학생 성적 입력,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이런 것들을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기능이 생긴 게 뭐냐면 학기말 성적을 완료한 다음에도 직업교육 위탁학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동교육과정 성적은 소속교회 학기말 성적 마감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 안 됐거든요. 요거는 최근에 기능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소속교회에서 학기말 성적이 마감되기 원래 전에 이게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마감된 이후라도 위탁학생과 공동교육과정 학생에 한해서는 소속학교 학기말 성적이 마감된 이후에도 등록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교양교과라든가 전입생 관련된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교양교과 꼭 말씀드립니다. 선수촌을 마감 관리에서 보시면 네, 나와 있죠. 학기말 성적 마감 시 교양교과 이수 처리를 여부를 체크하면서 이수 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학기말 성적이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다시 기교지수 상신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학생학부 서비스. 자, 마감 여부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학생학부 서비스 반영창이 자동 나타나요. 그런데 일단 종료하시고요. 닫게 하시고요. 왜냐면은 학교장 승인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와야 정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닫게 하시고 승인 이후에 이제 반영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요거 내용 말씀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학기 특성상 데이터로 전송 때문에 3학년은 성적찬출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 단위이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적처 마감 관리 3학년 성적처로 마감만 하고 승인 요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1, 2학년 대해서 성적 처리 선행제가 가능하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3학년 성적찬출 마감하고요. 승인 요청해도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성적 산출 기능 그 산출명 있잖아요. 1학기 말, 뭐 2학기 말, 그돼 있는 성적 산출 기준명에 대해서는 다시 못 바꿉니다. 네, 그렇죠? 못 바꾼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다. 라고 때는 다시 처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역순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3세대 나이스와서 처리한 성적은 4세대에서는 재산출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성적 산출 단위 관리에서 통합, 분리, 여기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세특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사실은 성적 처리 다 끝난 거고요. 부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세특은 정말 여기서부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2차 인증 거치자 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갈게요. 네. 관찰 내용 조회하게 되면은 이 내용도 반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1500바이트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모든 학생들에서 다 입력한다. 나와 있죠? 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 위탁기관이 나와서 거기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원칙은 겁니다. 해당 기관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되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준수사항을 반드시 하셔야죠. 그리고 반영하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활용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쭉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과 세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선생님들 보시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학습 발전 상황 안에 1학기, 2학기 구분되는 거. 만약에 구분돼서 1학기 넣으시고 2학기 넣으시면 이렇게 구분돼서 자동 입력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입력하면 당연히 학기명 표기 없고요.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영재교육 관련된 내용도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또 중요하게 이제 예전에 이제 기능이 선택된 거죠. 교과 세특을 만약 2학기 때 1학기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교망년도 학기 변경 없이 학기 수정 가능하죠. 예,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좀 강조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기는 하나씩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 전출교 개설 과목에 세특사항은 모두 입력 후 전출하게 되어 있죠. 그쵸? 학적 변동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수행평가를 많이 치렀다. 수행평가 점수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기사항, 세특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성적 다 반영하는 거 맞죠? 뭐 기재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입교에서는 개설 과목에 외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이 예를 들어서 전출생이 2학기 중반에 온 거예요. 학기말 성적 성적을 당연히 학기말 성적 안 가져오고 1차 집필평가 끝나고 2차 집필평가 사이 왔다. 전입을 했다. 라고 한다면 2학기 때 전출교에서는 A라는 과목을 배우다 왔지만 전입교에서는 A라는 과목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전출교는 기재요령상 해당 학적 변동일까지의 교사 세트를 적게 돼 있잖아요. 적어서 온 거죠. 그랬을 때 전입교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그 학기에 A라는 과목의 세트를 어떻게 할 거냐. 삭제 여부를 학교에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삭제 여부를. 왜냐하면 원칙은 학기말 성적이 있는 가운데 세특이 넣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학생을 먼저 이제 고려해서 학기말 성적이 없는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전출교에서는 기재요령에 따라서 학기말 성적이 없지만 학기 중간에 가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 세특을 적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세특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학기말 성적이 있는 가운데 세특이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세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놔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입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검증할 경우에 과목 성적은 존재하지만 세특이 없는 경우만 오류 나타나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과목 성적은 없는데 세특이 있다 하더라도 오류는 아닙니다. 그쵸?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전입교에서 2학기 때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기만 성적 없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전출교에서 배우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특이 있다. 그쵸? 이 세특은 당연히 성적은 없지만 세특만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성적은 없지만 세특만 있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오류가 아니고요. 그런데 성적은 있는데 세특이 없다. 이런 거 오류라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삭제 여부를 정한다 말씀드렸고 만약에 삭제하게 하겠다. 삭제하겠다. 라고 하면 학관의 결정사항에서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전입생 여기 특기사항에서 전입생 클릭한 다음에 이전 학교 특기사항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전입교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삭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절차에 따라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잘못 지웠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삭제 취소하고 반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유의사항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기말 성적이 있는 가운데 세특이 있는 게 맞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학생들을 위하여서 그 학기말 성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출교에서 배웠던 그 과목에 대한 세특은 살릴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고려하셔야 됩니다. 전입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전입교에서 반영한 경우 그쵸? 결과적으로는 학기말 성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특은 남아있겠죠. 이건 오류 아닙니다. 다음 학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정대전으로 과세특을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당해 학년도의 수정이 아니라요. 다음 학년도에 정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학기말 성적이 있는 가운데 세특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세팅인데 학기말 성적이 없으니까 이 세특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하시고 하시는 거죠. 네, 요거까지 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삭제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학관위에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삭제하실 건지 보통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실 경우도 있는데 학관이 결정해야 나름입니다. 교과 담당 전입생의 교과 담당 교수 중에서 한 선생님을 내부 결제로 지정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이제 담임을 이제 보통 한대요. 말씀드렸는데 담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유의해 주시고요. 네,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학관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삭제하실 선생님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교과 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별 세특입니다. 개세특보다는 개인별 세특이라는 표현이 더 낫더라고요. 네, 개인별 세특인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개인별 세특이 입력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거죠. 수업량 유연화에 따라서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그렇죠? 특정 과목의 세분 및 특기사항을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두 가지 이상 과목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특정 과목의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는 개인 세특에 넣는 거죠. 이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만 학교에서도 이거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목 독서활동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도서면 저자 형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전창년 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서와 한국어 다 읽었다 그러면은 중복해서 하지 않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ISBN. 네, 검색하셔가지고요. ISBN에서 등재된 도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단순 독화 활동으로 독서 활동 사항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 활동했다 그러면 다른 데다 즉 세특이라든가 창체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 대입부터는 독서 활동 사항 자체가 이제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입에서. 자, 그리고 세특 반영인 거죠. 학생부 반영에 대한 거죠. 여기서 제가 전체 반영에 대해서 나이스 화면에서 조금 파란색 강조했는데요. 왜냐면 전체 반영은 학생들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이것만 눌러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전체 반영은 여러 번 해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네, 학생부 반영돼 있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 하나인데요. 나이스에서 입력과 동시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는 영역은 전공과정, 학년 자료 중 출결 상황,
교과학습 발당의 과목 선정과 세부는 신기사항 있죠. 그쵸? 뭐, 여기 보시면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사항 있는데요. 특히나 요거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출결. 그쵸?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있는데요. 이것도 저의 생생한 사례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학기말 성적 처리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산출 기준명을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과 다르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3학년 성적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발견돼가지고 다시 바꾸기 위해서 석차 등급했던 거를 점으로 표기로 바꾸기 위해서 역순을 다 자주 없애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바꿨어요. 근데 어떤 거 되냐면은 이게 성적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입력과 동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위 학급 단위 선생님께서 자료 반영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 반영 기준인 거고 보통 성적 처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3학년 같은 경우에. 근데 성적 처리가 뭔가 실수가 있어서 다시 했다라고 한다면은 3학년 담임 선생님께 지금 성적 처리가 다시 이루어졌으니 자료 반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 상황에서 잘못된 성적 처리를 그냥 그 상태에서 자료 반영했을 때면 새로 성적 처리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이스에서 입력과 동시에 학교 생활기록 반영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결, 그다음에 성적 세특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3학년 선생님들께는 뭐 전체 반영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나중에 정시 대입제도 생성 관련해서 그 작업 하실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12월 초 이렇게 하시는데 12월 중순 정도에 이제 생성 작업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 12월 초에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반드시 자료 반영, 전체 반영 이렇게 하셔가지고 누락되는 일 없도록 이렇게 안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타 학생 성적 처리입니다.